피해자로부터 중간간 상해의 성폭력 범죄를 당했다라고 주장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한 거죠. 그 과정에서 한 발언이 공갈에 해당하느냐라는 게 문제가 됐습니다. 자, 그 판단 기준은 무고죄에서의 판단 기준과 동일합니다. 자, 다들 아시는 내용인데 한번 보시죠. 무고죄 판단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 사실에 관해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난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신고 내용을 바로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바로 무고죄가 된다라고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법리는 이 공갈죄 성립과 관련하여 정당한 권리 실현의 수단 내지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자, 성폭력 입었다고 합의금을 요구를 한 거죠. 그런 권리 실현 수단 방법에 정당한 권리 실현 수단에 해당하느냐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이 범죄 피해자의 고소권 행사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한 권리자에 의해 권리 실행 수단으로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그것이 권리남용에 이를 정도의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갈죄를 구성할 수 없다. 공갈죄 아니다라는 거죠.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 실행 수단으로서 그 얘기를 한 거라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갈죄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고죄 판단 기준과 동일하게 판단하니까 그 성폭력 범죄의 성립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바로 그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합의금과 관련하여 한 언동이나 고소행위가 정당한 권리자에 의해 권리 실행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쉽사리 단정해선 안 된다라는 거죠. 피고인의 고소 사실에 대해 성범죄 피해자로서의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되었다고 하여, 그러니까 성범죄 피해자로서의 신빙성이 배척되었다. 그러니까 성범죄가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된 거죠. 성범죄 아니다라고 판단이 된 거예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판단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그러니까 합의금을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 공갈죄의 피고인이 된 거죠. 합의금 달라고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발언을 세게 한 겁니다. 이 피고인에 대한 공갈죄 판단에서 피고인 진술을 배척하고 유죄 근거로 삼는 건 피고인의 유죄를 추정하는 것이라서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어긋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모텔에 투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중간간 상해에, 여기서 피해자는 공갈죄의 피해자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여기서 피고인은 공갈죄의 피고인을 얘기를 하는 거죠. 피고인이 피해자와 모텔에 투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중간간 상해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형사 고소를 피고인이 한 거예요. 그런데 불송치, 혐의 없음 결정된 거죠. 고소 제기 전에 피고인이 공갈죄의 피고인이 공갈죄의 피해자에게 중간간 상해의 피해를 주장하며 나에게 합의금 5천만 원 주면 조용히 끝내겠다. 합의금을 안 주면 남자친구인 김땡땡이 너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 김땡땡이 칼을 품고 다닌다. 칼부림이 난다. 김땡땡이 술 먹으면 눈깔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갈죄로 기소를 한 거죠. 공갈미수로 기소가 된 거예요. 하지만 이 피고인으로서는 이제 성폭력 피해자인 거죠. 중간간 상해의 범죄 피해자로서 자신을 인식하며 피해자를 고소하기에 이르는, 공갈죄의 피해자를 고소하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합의금을 요구한 것이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입은 피해나 주변 상황 등에 대한 다소 과장이나 강조가 있다고 하여 이를 섣불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는 권리 행사라거나 권리 남용이라고 단정하긴 어려워라고 본 거죠. 그래서 원심은 공갈 미수가 돼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원심을 파기했어요. 공갈 미수가 안 된다라는 취지였던 거죠.
자, 그 법리는 무고죄 판단에서의 법리와 동일하다.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해 두시죠. 마치겠습니다.